정중히 말씀을 드려도 굳이 계속 술을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거나 아니면 술이 좀 들어가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고 그냥 계속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한 번, 두 번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난 것 같아요. 그때도 2시가 훌쩍 넘었었는데 제가 마감 시간이 2시까지라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술을 더 드시고 가겠다고 저한테 엄포를 하시더라고요.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엄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마감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듣자마자 저한테 이제 쌍욕을 하셨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빡빡하게 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제가 파출소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형사조정실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저희 동네의 한 주민이시겠죠. 왜냐하면 외부에서는 잘 안 오는 위치에 저희 가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도 저희 동네의 주민이실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제 그 손님을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도 제가 경찰에 신고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굳이 그분이 경찰을 부르라고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부른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빽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경찰을 안 부르면 안 갈 테니까 경찰 꼭 불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삿대질에 욕도 하고 저희 어머니까지 들먹여가면서 그렇다고 완전히 물이 많이 되셔서 만취하신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분에 못 이겨서 경찰을 불렀었죠. 결국에는 그분하고는 법적으로 다툼이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제가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 완성을 높이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경찰서에서까지 보여주셔서 저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형사조정실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형사조정실이라는 게 보통의 일반인 분들은 가게 되면 조금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사조정이 안 됐을 시에는 나중에 재판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한테까지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검사한테까지 넘어가기 전에 원한 절차로 조정을 해준다는 건데 저는 피해자 입장이고 그분은 가해자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영업방해죄로 신고가 된 거죠. 사실 그 와중에 폭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담배꽁초를 튕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를 이렇게 붙잡고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CCTV에 찍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고한 부분은 영업방해죄였고 그분도 시간이 지나고 형사조정실에서 저를 보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기도 했고 좋게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사조정실에서도 그분에게 조금은 나무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피해자이고 그분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좋게 합의를 보라는 내용들을 그분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때도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더라면 앞으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상 손님들을 만났을 때마다 저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도를 넘어서는 진상분들에게는 저도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그분보다 더 심한 진상분들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 특히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진상 손님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손님한테 끌려가는 것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의외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형사조정실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잘 안 됐다, 합의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검사한테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국정에 또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던 일인데 형사조정에서 잘 마무리가 돼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손님 한 분은 잃었죠. 그리고 그 손님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잃게 되는 손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게 무서워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방치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다면 오히려 더 길게 장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도를 넘는 그런 진상분들은 단호하게 대처를 할 생각이고요. 물론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몇 번은 말씀을 꼭 드리겠죠. 왜냐면 술을 드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의에 어긋나고 도를 넘어서는 언행과 행동들을 많이들 하시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내 힘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꼭 공권력의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1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여보세요? 맞나? 오, 그래? 이분 내 차인 거 알고 자기 기다렸는 거 아이가? 아이가? 응. 그렇군. 그래, 막 강미경 씨 차 느낌에 나 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차를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채한이하고 어디고 인형 뽑기방 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뽑기방 갔다가 이래 이제 가니까 그 차가 숭 해가 또 가는 거야. 보니까는 휠이 빨간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 유턴해가 가는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혹시 강미경 씨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채한이가 가고 싶다 걔가 갔고, 그래가지고, 일단 갔지. 그래가지고, 뭐, 이제, 가대. 그럼 스타벅스가 우리 거기 있었나? 저 뒤쪽에 있었나? 더 위에 있었나? 근데, 차에 안에 있던데, 뭐. 브레이크 밟고, 시동 켜고. 한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 차에 좀 있더라고. 차에 있었어, 내 볼 때는. 그런가? 그렇네. 그렇겠지. 성견 지명이 있나? 그럼 보니까 강미경 씨 갖는 거야. 차가 딱 보이 느낌이 있잖아. 왜 뭔가 내 차를 지가 알 텐데 모르지는 않을 거라. 지금 맨날 타고 다니고. 그래?
마지막으로 5번째 유형은요, 제주도민들의 텃세 때문에 고민된다, 텃세가 심하다고 하는데 고민된다, 이렇게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주도 어디에 정착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주제를 정해서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내려오시는 목적을 먼저 정하시고요. 어떠한 목적을 내려오시는지 정하셨다면, 영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관광지 주변 또는 경관이 나오는 바닷가 주변에 정착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를 다니시고 하실 목적이라면 중산간도 교통편만 나쁘지 않으면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시고 그냥 오슬포가 좀 시내에 사람이 있다는데 여기가 좀 한적하고 괜찮은가, 또는 뭐 남원이 따뜻하고 좋다는데 여기 뭐 불편함은 없을까, 이렇게 망설이시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조언을 할 사람도 따로 없고요, 기후가 어떤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망설인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올려두었던 이주 컨설팅 내용을 보시면, 제목을 하나하나 보시고 원하시는 거를 선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주를 하시는 장소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2번째 경우입니다. 제주도에서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이 부분도 이주 컨설팅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제주도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확실하게 정하신 다음에 이주를 하시거나 입도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일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쏠려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행 따라서 이렇게 휩쓸리듯이,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나중에 입도 실패로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 이 망설이고 또는 뭐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또 2번째입니다. 3번째는 부동산 가격이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도가, 제주도 이주가 주춤하다고들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입도할 사람들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2년 전부터는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원하는 분들, 또는 교육 여건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다만 망설이시는 분들이 그 부동산 가격 때문이겠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임대를 하셔야 할지 또는 매입을 하셔서 입도를 하셔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요, 2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영업을 하시면서, 자영업을 하시면서 입도를 하신다면 일단은 임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정착해야 될지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요, 영업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제주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면 매입을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 매물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노출되는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올려놓고 광고를 하지 않는 곳이 많을 뿐이죠.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요. 좋은 장소도 있고, 주인이 하던 영업장소를 그대로 권리금 없이 임대를 바로 시작하실 좋은 장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처음 하신다면 한 1년, 2년 정도는 임대를 추천해 드리고요. 임대를 하시고 한 2년 정도 충분히 시간 나실 때마다 제주도 전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이나 정말 확실하게 입도를 해야 될 만한 장소가 정해지시면 약 700m,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 만류로 일단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요, 저는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스쿠버샵을 한번 인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서귀포 쪽에 스쿠버샵이 많거든요. 그 서귀포 항 쪽에요. 그래서 선배들께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다, 어렵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제주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 수익도 적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뭐 부동산을 살려고 할 때 땅을 사거나 상가를 매입하려고 할 적에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싸다. 이거 거품이다. 아시겠지만요. 지금쯤은 선택이 정말 빨라지시겠죠. 아시겠지만 절대 거품이 아니고요. 올라봐야 아직도 뭐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서울에 있는 토지 가격에 비교하면요. 제주도 가격 시골에 있는 땅이 30만 원 되는 물건이 또는 땅이 이제 100만 원, 150만 원 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 300만 원, 400만 원 시대가 다가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요. 애월 쪽에 있는 땅값이 평당 80에서 100 정도 됐습니다. 뭐 집질 만한 데는 100 정도 되고 보통 좀 떨어지면 5, 60만 원에는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250만 원에서 300 정도 되고요. 특히나 1주도로에 접해 있는 4차선 도로에 접하기만 하면요. 지금 350에서 400인데 100평짜리 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0평은. 그러다 보니까 제주 부동산 망설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땅을 사신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당연히 용도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가능한지, 뭐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일반 음식점, 근생이종은 가능한지 이건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지만 땅을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거품이 있다,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네요. 다시 마무리 짓면요. 아는 지인들이 어렵다, 뭐 거품이다, 이거 큰일 난다. 아는 지인이 다 망칩니다. 제가 6년 전에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도 붐이 일어났을 때 저부터도 그랬어요.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거품이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 이쪽 컨설팅만 거의 이제 7년, 횟수로 7년 정도 됐는데요. 저도 물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를까? 이 제주라는 섬이 아무래도 관광특구라 해도 오를까? 아닙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요. 이제 내려오는 이유들도 제주 입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지인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시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세가 누가 판단했던 게네 본인이 마음에 드는 땅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영업용은 마음에 들고 그 땅이 괜찮다 싶으면 주변 사람이 좀 비싸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가격에 나왔으면 어느 정도 절충을 보고 매입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동산 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커졌습니다. 무슨 번째입니다. 주차해놓고